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래서 2020년 8월 13일 나온 자료인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127만 호가 신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엄청난 숫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데 청약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이 127만 호 가운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입지에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로또 청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첨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자산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뭐 강남에도 있고요. 용산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이 자료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공급이 되는지 그 속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사 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서울에 내가 내 집,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또 1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서울에 주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서울에다가 내 집,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입지가 좋은 지역에다가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 입지 선호 지역 바로 서울인데요. 일단 서울에 36만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라 그러면 좀 일단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12만,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20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자, 강북에 5만, 강북보다는 일단 강남에 많은 분들이 또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강북도 뭐 저 서울 외곽 쪽이 아니라 또 핵심 지역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주변 개발 호재도 분명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공급 대책안, 그래서 이제 서울에 기존에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부에서는 뭐 공급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자, 그렇지만 요번에 그 좀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서울 안에서도 도심권에서도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으로 이제 변화를 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는 측면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지금 서울 36만 호 공급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는 36만 4천 호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 인천시에는 15만 1천 호,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네요. 75만 7천 호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공급택지를 통해서 11만 8천 호, 정비사업을 통해서 20만 6천 호, 자, 기타 4만 호 등을 통해서 총 36만 4천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정비사업,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20만 6천 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에서든 특히 재건축 사업장이죠. 아직까지는 이 지금 내용에 호응을 하고 있는 조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 지켜봐야 되는 그 공급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서울에서 이제 36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되면 그 입지가 확정된 공급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 호가 이제 공급이 되고요. 서남권에 1만 9천 호, 서부권에 2만 6천 호, 동부권에 2만 5천 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권역별로 균형 있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강남에 6만 호, 그리고 강북에 5.1만 호. 그래서 이제 강남 6만 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고요. 또 누구나 주택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대다수가 지금 대부분이 입지가 좀 강남권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동남권 같은 경우에 서초구에 그 6천호가 공급이 되고요. 강동구에 14,000호, 강남구에 13,000호,
그 다음에 송파구에 8,000호가 공급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요 4지역 4군데를 보게 되면 강남 4구라고 이제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강남 4구에 이 주택이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된다라는 거, 예,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 7,000호, 구로구에 4,000호, 영등포구에 2,000호, 그 다음에 동작구에 5,000호, 관악구에 1,000호.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해당 지역에서는 영등포구에 2,000호와 동작구에 5,000호. 예,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서구에서 공급되는 7,000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그래서 이제 이 강서구에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예, 최대한 가깝게 이 공급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서부권에서는 당연 용산구 14,000호가 공급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 2,000호, 그리고 또 이제 마포구 7,000호인데요. 일단 그 상암 DMC에 그 미매각 부지에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부권에서는 용산구와 마포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지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구에서도 2,000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도심권이기 때문에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15,000호, 도봉구 2,000호, 자, 성동구 1,000호, 중랑구 3,000호, 광진구 3,000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역 내에서는 일단 성동구라든가 또는 이 광진구에 공급되는 이 1,000호와 3,000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라는 거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주변 시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선호 입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정되는 물량들, 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자, 그 지역 내에서도 그 권역별로 좀 선호되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고덕 강일에 12,000호, 그 다음에 개포 구령마을 2,000 그 800호,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우리원 3,000호, 그 다음에 그 수서 역세권 그 2,100,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치소 1,300호, 그 다음에 서초 영곡동에 1,300, 그 다음에 이제 사당 복합 한승역 같은 경우는 1,200호, 서초 성 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1,000호, 서울지방조달청에 1,000호, 그래서 총 41,000호가 공급이 되는데,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요번에 공급되는 그 서울시에서 공급될 예정인 지역 중에서 굉장히 대부분이 다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개포 구령마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개발 그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서 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치소, 자, 요런 지역하고요.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서초 성띠마을, 그리고 이제 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과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이 동남권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게 되면 이렇게 조감도 같은 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그 서남 물재생센터, 그래서 2,400호하고 동작 환경 지원센터 1,900호, 대방동 군부지 1,600호, 강서 군부지 1,200호, 영등포 쪽박촌 그 1,200호 하고요. 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 1,000호 등 19,000호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서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방동 군부지 지역 1,600호하고 영등포 쪽박촌 그래서 1,200호, 그 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등이 굉장히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여기 동작 환경지원센터 1,900호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든가 서남물 재생센터에서 공급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이 서남권에서는 그래도 이 대방동 군부지하고요, 마곡 미매각 부지, 영등포 쪽방촌, 그
그 다음에 동작, 환경지원센터, 자, 무주택자라 그러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캠프킴, 용산 정비창, 그리고 또 이제 서부면허시험장, 수색 역세권,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중구 청사 부지 등 총 26,000호가 공급이 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서부권에서 공급되는 그 입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용산 정비창, 그리고 이제 캠프킴에서 공급되는 13,100호. 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강남과 거의 그 어깨를 나란히 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용산 주변에 보게 되면 도시정비 환경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시세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공급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생활의 만족도와 플러스 자산적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릉CC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1만 호가 공급이 되고요. 태릉CC 지금 골프장인데 주변 아파트 단지가 벌써 들썩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반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태릉CC. 자, 그랬을 때 이제 태릉CC가 있고 광운 역세권 개발. 그래서 이제 광운 역세권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일대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도 2,800호가 이제 공급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광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 이제 들어서고 정차하는 역이잖아요. 딱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지역도 공급이 굉장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양원 도봉성 그 야구장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북부 간선도로 입체화 1,000호, 면목 행정복합타운 1,000호, 중랑 물재생센터 800호 등 총 25,000세대가 동부권에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태릉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 태릉CC가 1만 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교통 혼잡이 좀 있는 편인데, 이쪽 그 중랑구하고 이쪽 그 구리, 갈매 쪽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쪽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 계획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강원 역세권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동부권에 공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물량, 모집 물량은 13,000호로 시작해서 그 21년 1만호, 그래서 사정청약 도입 시에는 그 21년도 내년에 1만호가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22년 1만 3천호가 이제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있잖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근데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패닉바이잉 현상이 또 일어났었잖아요. 30대, 40대에서. 자,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전 청약 그 도입 물량을 좀 늘리고 있고, 또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보다 공급 대책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 청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좀 기다려보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또 이제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또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에 이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일단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전세가를 더욱더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라든가 보완책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내용은, 일단 공급이 서울에서 36만호, 그래서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핵심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 자, 어디가 조금 더 관심이 있을까?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공공택지에 이제 최장 3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는 지분 매입형 아파트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선을 보일 텐데, 그 해당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은 젊은 층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소득 자산이라든가 기준을 두는 등 입주 자격 역시 기존 공공 분양 아파트와 좀 차별화하기 위한 방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렇게 시행하는 배경에는 젊은 층의 패닉 바잉, 그래서 공포에 따른 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정시키기 위한 그 정책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은 이제 8년 임대 거주 후에 그 분양가의 40% 정도를 내고 분양 전환 후 나머지 60%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서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자금이 부족한 30대, 40대에게 굉장히 좋은 그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분양 전환 시점에 일단 60%의 지분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SH가 이제 갖게 되고요.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만큼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20년, 3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지분 취득 기간이나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추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가 되면 나올 텐데요. 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지분 매입형 주택은 이제 분양 전환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되는 기존 주택보다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서 젊은 층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사전 청약 물량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서울 도심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도보다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각 권역별로 굉장히 또 우수 입지가 또 분명히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요 항상 그 유익하고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